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오전 5시 41분입니다. 시청하실 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미래에셋에서 아시죠? 네.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다 잘 보내셨죠? 약간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저는 조금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뭐 그냥 쏘쏘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 1270원이다. 환율이 높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가 200원이나 나고 있는 2%나 나고 있는데 이 정도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네. 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이제 YCC 관련돼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에나가 순간적으로 반등을 좀 줬었어요. 그죠? 저도 이게 진짜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낮에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뭐 생각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다시 엔화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빠지면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패턴적으로는 이제 그냥 플랫형, 그죠? 플랫형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꿀렁꿀렁 하다가 바닥을 한 번 더 파고 이렇게 돌아 올리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에코프로를 자꾸 예를 드리지만 얘가 더 간다, 뭐 얼마까지 오른다 이런 그 느낌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선상에서 일본과 금리는 미국은 금리가 5.5% 실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금리니까 4.6%의 금리 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언제까지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얘가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정제가 돌아가냐면 우리 엔캐리 청산 이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 있죠. 미국 증시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이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엔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걔가 이제 반대로 일본이 이제 돈을 이자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것을 못하게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아무리 오래 유지를 해도 내년 봄 정도까지 밖에는 유지를 못할 겁니다.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 있을까? 뭐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게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죠. 또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계속하게 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는 사실 전쟁에 대한 변수가 또 있으니까 미국이 그걸 정말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국 경제. 달러의 힘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 전 세계의 돈을 풀어놨던 돈을 달러를 미국을 끌어당겨서 이 너무 많아진 달러를 한번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게 거품을 터트리는 거야. 그 과정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막 빌리잖아요. 갑자기 은행이 근데 독촉장을 막 보내는 거야. 자기 멋대로 금리를 막 올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느끼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빌리셨던 분들 3%대 빌렸다가 지금 막 4% 넘게 달라고 막 하잖아요.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금리를 떨어뜨릴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좋게 생각해 보아야 될 흐름이 될 것이고 떨어뜨린 그 순간이 아니라 떨어뜨리고 나면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그죠?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계속 바닥에서 다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 이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금과 은은 별로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그죠? 어제 어떤 분이 금이랑 은 차트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봤는데 큰 변화는 없는 상태예요. 그죠?
은은 좀 많이 올랐네. 은은 예전부터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눌림목이었는데 이 밑에 자리가 빠져주면 제가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빠지진 않는 모양입니다. 은은 참 한쌤 여러분 여기서도 추천드렸고 그죠? 여기서도 추천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가장 안정적인 자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금보다 은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종목인데 니콜라. 니콜라는 또 이렇게 반등을 줘버렸는데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큰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리스크를 짊어져야 돼요. 그 리스크는 금전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왜? 큰 돈을 베팅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언제였죠? 이 정도 4.5, 4달러, 5달러 정도 사이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오래오래 익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2달러 아래에서 좀 잡아보라 했는데 1.99에서 반등을 해버려가지고 좀 싱숭생숭한데 어쨌든 스토캐스틱은 지금 배배에 꼬여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저는 뭐 나스닥에 있는 다른 이제 막 빅테크 주들보다는 굳이 사시려고 하려면 니콜라가 좀 더 낫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가 니콜라라 말씀드리지만 니콜라가 급등을 해서 막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니콜라가 차라리 좀 낫고 니콜라랑 똑같은 컨셉을 가진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트럭이 현대에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니콜라가 현대의 트럭보다 더 비전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전이 있겠죠. 있기는.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라. 제가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막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못하겠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여기서 배팅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뭐 이게 지금 와가지고 니콜라 더 오른다, 소트로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도 나쁘진 않고 괜찮습니다. 원래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이제 천대받던 종목이라서 이제는 제가 뭐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은 조작이 좀 나온 듯 했어요. 조작이 나온 듯 했으나 22평을 깨지 않았습니다. 와, 저 좀 놀랬습니다. 여기서 장대 음봉이 등장을 하면서 이때 이제 YCC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딱 지지받아 버리죠. 노란색 선을.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패턴으로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ABC 그리고 하나가 나왔고 다시 ABC 15,900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번 더 16,000을 살짝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 낮아지는 그림이 나왔었고 침체로 들어갔던 부분이 나왔었고 근데 그거 다 돌려버렸어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 이슈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금리가 5.5%다. 미국의 금리가 5.5%의 금리는 2008년 이후 최대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없어요. 저한테도 돈이 없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은 순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대출을 지금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끌어당겨야 돼. 미국이 전 세계에 돈 빌려줬단 말입니다. 달러를 찍어서. 자기 자국에도 돈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이게 채권이죠. 그래서 7월 말부터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뭐 아직은 고점을 넘어서진 않은 상태니까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떨어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조정 나올 만한. 왜 자꾸 조정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드리냐면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에 대한 종목은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은 뭐 괜찮겠지만 빅테크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메타 이런 애들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신신당부 드릴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리밸런싱 관련해서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FOMC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딱 예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지를 받은 상황이고, 나중에 이게 깨질 때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깨질 때는요, 이거 그냥, 다음은 여기입니다. 이거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안 깨졌어요. 여기서 깨지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세선을 작동 한 개 더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엔딩에 대한 모습을 계속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다시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네. 어쨌든 다음 턴을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들어올린 양, 굳이 매수를 하시겠다면 여기는 손절 잡아라. 또는 이 추세에 대한 이탈 부분, 그러니까 15,600포인트에 대한 하방 이탈, 그죠? 요 이제 보라색 선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손절을 꼭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수적인 측면이고요. 하지만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 와중에도 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니콜라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한 번 더 튀어가지고 5달러대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단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네. 코스닥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얘기하기에는 이제 그 에코프로를 빼먹을 수가 없죠. 그죠? 코스닥, 제가 요거를 970 얼마와 1000 사이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유익신이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고, 에코프로 차트를 또 봐야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핫하고 그게 이제 무빙이 제일 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가 지금 계속 들쭉날쭉 하고 있죠. 한쌤이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해드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빠진다고 안 했습니다. 고조작이 큰 게 한번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이제 얘기, 스크린샷도 보여드렸죠. 그죠? 뭐 저희들이 대화하는 게, 저희 공개 소통방에서는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래서 지금 빠진다는 말인가요?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보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 가르듯이 흑백 논리만 펼쳐가고 있거든요. 영원한 고점은 평생에 한 번이고, 영원한 저점도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 평생에 한 번인 지점을,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 다음 어떡할 거냐. 90만원대에서 잡아보라 그랬잖아. 90에서 80만 아래, 90만 아래선 참 좋은 자리고 잡아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권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61.8%, 92만 9천원.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이라도 죄송합니다. 볼 줄 아는 사람들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매수 타점이 쭉 오를 거냐, 정말 안전한 자리냐, 이건 아니라고요. 굉장히 불안한 자리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죠.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저희 공방이에요. 소통방. 네. 143에서 54에서 고정을 세게 한번 줄 거다. 이 정도면 세다고 볼 수 있겠죠. 20%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 공개방송, 이건 공개소통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자, 120부터 좀 던져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던져서 더 오른다고 아까워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패착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 내가 팔아서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더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138.2, 그러니까 38.2, 여기 130만원 정도까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고점을 넘어갈 수도. 근데 바로 아마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긴 힘들 겁니다. 줬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얘는 이제는 그 다음 자리는 80, 90이 아니라 이제는 60, 여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아이고, 몰랐다, 사기당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이거는 사기당한 게 아니지.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지.
그죠?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시향이니까 이거는 좀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그죠? 썬더코어 단타 이야기 나오고 키움 단타 얘기 나오죠, 그죠? 키움. 왜냐면 키움. 그죠? 키움 옛날에도 단타 쳤었고, 여기입니다. 7월 26일. 그리고 네이버 24만원 아니고 이거 나래가야 되는구나. 그죠? 7월 27일 19만 4천원 전절로 뭐 사라. 그리고 이건 썬더 코인입니다. 이거는 썬더 그죠? 썬더코.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종목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종목들 한번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이걸 리딩을 받고 시향을 받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쌤이 보고 있는 그런 뷰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거 보셔야 돼요.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요때 말씀드렸어요. 요 뚫을 때. 그래서 요 기준으로 매수를 노려라.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네요. 네, 10만원에서 상당량 던져달라고 말씀드렸거든. 8% 9% 되죠. 이번에 에코프로가 90에서 120을 갔으니까 20%가 올랐어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고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커졌단 말이야. 근데 키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파트를 보십시오. 돌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얘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초보 투자자입니다.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얘가 바로 오를 종목 추천해줘요. 그래서 이거 오르나요? 이런 이지선다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의 얘가 만약에 오를 거라고 보여지지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설령 어떠한 악재나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연료파동상 최악의 흐름, 지그재그 조정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3만 오픈된다 하더라도, 얘는 바닥에 돌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죠. 주식은 어쨌든 물타기 하다 보면 언젠간 본전이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맨날 계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 번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풀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비중을 한 방에 땡기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반등했으면 이제 계좌 관리해두고 익절해두면은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돈 한 방에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돈을 잃지 않겠다. 잃어도 조금만 잃겠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내 계획 안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손해를 본다는 것을 내 계획 안에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이버. 마찬가지요. 네이버는 제가 이걸 카카오보다 낫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네이버도 요때잖아요. 요때.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들어올렸죠. 네이버는 아마 조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습이면.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런데 제가 네이버를 여기서 추천해 드린 적은 없어요. 곧 죽어도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카카오와 더불어서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똑같아요. 둘이 세트니까. 둘이 세트예요. 근데 카카오가 왜 약하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었죠.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왜 약하냐. 분할됐거든. 시장들이 다 쪼개졌단 말이야. IPO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네이버는 나중에 한 26만원 정도 되면 다 팔면 되는데, 탈장까지 이건 맞추는 게 영역이 아닙니다. 왜? 잡는 걸 여기서 잡았으니까. 적당히 덜어내고,
가벼워지면 26만에서 좀 떠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뭐 남아있는 한 30%, 20% 정도 시도 그냥 쳐내빼 두는 거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봐봐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거래가 폭등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 이제 정확하게 등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면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 가격은 평생 못 올 수도 있어요. 몰라 이 정도까지는 안 갈라나 싶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우와 40만원 막 넘어가 40만원 막 넘어가니까 우와 역시 킹이버 네이버 역시는 최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막 땡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떨어지면 읍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가겠지. 애초에 이런 데를 기다려서 이런 데를 찾으면 얘가 이렇게 만약에 깨진들 12만원 와서 깨진들 얘는 시간의 흐름에 회복이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주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틀린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RBW가 틀렸어요. RBW를 자, 제가 RBW 요 정도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요거 깨질 때 손절해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개파락이 일어나게 되면서 손절 자체를 못하고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20% 가까이 떨어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죠? 이 바닥이 몇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바닥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깨탈이 된다. 만약 하방 이탈이 된다. 라고 하셨으면, 만약 그것에 대한 이슈가 그 회사 본질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어쨌든, 연예인 하나가 사고 쳤다. 이런 정도 이슈라면, 그죠? 이거 다시 돌아 올라갑니다. 다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연예인 기획사인데 보자고요. 과거에 이제 YG라는 그룹 체크할게요. YG 한글인가? 엔터테인먼트. 왜 YG를 켜보냐면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가 승리 그 녀석이 사고 쳤던 시즌이 언제죠? 이때쯤 아닌가요? 제 기억이 이때쯤인데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신기하죠? 제 기억이 이때쯤이었어요. YG 이거 떨어질 때 한번 승리가 그때 문제 어쩌고저쩌고 문제 생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 인간이 사고를 친 건 회사의 본질적 가치, 엔터의 본질적 가치를 해친 건 아니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면 이거 한동안 이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왜냐면 우리는 돈이 지갑에 수억씩 있지 않다고. 맞잖아요. 수억 있는 사람이면서 더더욱 안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수십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오늘도 좀 사고 내일도 좀 사고 모레도 좀 사고 그러다가 올라가면 익절 좀 해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질, 그 시장을 보는 본질적 맥락이 이 차트를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면서 이거 움직이는 거 맞춰봐라. 이거 어떻게 움직일 건데? 맞춰봐라. 네 실력 좀 보자. 이렇게 움직일까?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까? 어디가 1번, 2번. 1번만 맞았고 2번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 가격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전략을 취할 것이고, 그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매수를 노릴 것이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손절을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플랜, 계획이 중요한 거고요. 그게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 사라. 근데 그때 매수에 대한 비중은 분할로 접근한다. 그러면 시간을 해결해 준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제가 언제부터 추천드렸어요? 이때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엄청 추천드렸을걸요? 저희 단톡방에 다 있을 겁니다. 이거 막 나오죠 얘기. 이게 작년이란 말이야. KF-21인가요? 그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녀석이 엄청 잘 만들어진 애고, 제가 좀 밀리터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조금 보는 편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전투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방산 이런 거 출창이 되면서 엄청 좋아졌단 말이야. 그죠. 그걸 메인으로 만든 애들이 얘들이에요. 엔진을 만든 애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 하나 디펜스랑 합쳐지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더. 지금 살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조금 더 오를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 가지고 너 조금 더 오른다면 그냥 지금 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추천드렸었던 좀 됐어요. 여기서 추천드렸고 여기서 추천드렸고 그쵸. 똑같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할 때 같이 한국항공우주 같이 골라드렸거든요. 좀 약하죠. 얘는 이제 전투기 딱 그 한 개만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살 거야 말 거야?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픽 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최근 건데 이것도 지나가고 보여드릴게요. 47,000원짜리. 그죠? 그러면 47,000원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건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점이 맞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구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 조금만 하면 아실 수 있어요. 저도 수준이 높은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계속 쭉 오를 거야 떨어질 거냐는 그 세계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이 회사가 이 정도 가격이면 꽤나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이탈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까지 올랐을 때 지금 한 5%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히 덜어내면 되는 거야. 새가 높이 오를 때 똥을 싸고 오른단 말이야. 몸을 가볍게 하려고. 그럼 덜어내고 오르면 되는 거예요. 덜어냈다고 네가 더 오르는데 지금 네가 팔려고 그랬다고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그죠?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요약은 됐죠? 우리가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 위로 정방이 좀 여기가 좀 더 있다. 하지만 뭐 알아서 해라. 그거는 내가 추천하지 않겠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 또 재밌는 게, 왜냐면 저희 대화의 예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맨날 제가 이제 뭐라 하는 거. 이번이 어디 갔냐. 안 나오네. 못 찾겠다. 어떤 분이, 본인은 아실 거야. 몇 분이죠? 코인 매니아님. 아니야. 자발트 튀니까 불장이래. 맨날 불장이래. 불장이면 사시면 되지. 그죠? 우리가 순환매라는 건 돈이 도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가고 이것을 수익 실현을 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게 되면 여기서 돈이 남아있고 그 돈으로 다시 안 간 종목 다시 뛰어 올려요. 그리고 개미들 안 판단 말이야. 개미들은 오를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려요. 이렇게 돌리다가 이들이 다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을 빵빵빵 찍어 내려버려요. 그럼 얘들 돈 먹고 갔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작업하려면 좀 기다리는 거지. 그런 메타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자발트 튀는데 왜 불장이라고 또 하고 그래. 맞고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 또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네, 잠시만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지울 수 있을까? 네, 됐죠? 네. 비트코인 골드 많이 올랐어요.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는 사지 않겠으면 놓친 거예요. 우리 주말에 제가 이제 보통 주말에 계속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돈이 빠지면서. 그래서 좀 놓친 거는 다 빼버리고 비트코인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29,000달러 정도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빠져주는 게 좋지 않겠다 싶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 볼린저 밴드 요게 도달할 때쯤 되면 우리가 시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 이런 와중 속에서 썬더 토큰 썬더코어 이제 다시 빠져버렸죠. 봐봐. 요 웨이브를 먹고 도망간 거예요. 제가 상당량 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인이 됐고 이 다음 거 요 연봉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매도할 때는. 이것까지 괜찮아요. 여기서는 안 팔아도 되는데 요 다음 요건 팔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아시겠죠? 여기 거래량보다는 여기가 좀 적게 나옵니다. 장대 연봉이지만 꼭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갈지 안 갈지는 관심을 두지 마요. 그럼 지금 이거 안 좋은가요? 볼 게 없어요, 그냥. 볼 게 없어. 어차피 어느 순간 세력이 들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볼 게 없어요. 스토맥스, 커박 토큰 볼 게 없어. 그렇죠. 일봉 정도를 켜볼까요? 파워. 볼 게 없어요. 다시 얘들이 힘이 좀 빠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흐르거나 뽕 다시 한번 톡 튀어서 아까처럼 이제 이런 것처럼 꼭다리를 달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아직 아하 토큰이라는 연속은 살아있네요.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근데 이런 건 제가 추천드리긴 좀 힘듭니다.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코인은 잘못 물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이고, 단타 좀 매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먹을 만한 게 아직도 남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드려봤고요. 어쩌면 잔소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죠? 이성을 정말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충들은 매도충대로 이성을 읽고 있고, 예전에 강현영 이사 그 사람 맨날 경기 침체. 저도 참 좋아했었던 분이에요. 데이터들을 보면서. 근데 쓰레기들만 아주 뚜껑 까보니까 좀 충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죠? 그쪽에 사람들도 좀 정신이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은 그래서 폭락하냐 오르냐 두 개만 궁금해 하시고,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그러면 언제 폭락하냐 이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지금 주가들이 비싸냐 싸냐를 보시고요. 비싼 애들은 고르지 마시고 싼 애들 중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은 딱 그래요. 그리고 싼 애들 중에서는 앞으로 20% 30%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이 손실을 각오 안 하겠다? 이건 도둑놈 새끼라. 이해되셨죠? 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